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블랙 먼데이 지난 월요일 폭락 이후 시장이 점차 회복하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57,000달러 부근에서 부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일까요? 비트코인의 사이클적인 측면 아직까지 상승 사이클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충분히 지켜볼 만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이제 4.19% 상승한 57,5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2.58% 상승한 2,529달러대, BNB의 경우는 3% 상승, 솔라나가 높은 폭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10% 상승, XRP가 3.06% 상승한 0.51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 나타내고 있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이 저가 매수세와 복잡한 글로벌 정세가 맞물리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회복 속도가 하락했던 것에 비해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5일 급락으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 정서가 가득한 만큼 이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비트맥스의 공동 설립자이죠.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확실히 해두겠다, 바이 더 딥, 즉 저가 매수를 할 때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서 헤이즈의 경우는 다음 주 중으로 미국 재무부의 분기별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서 연말까지 3천억에서 1조 5천억 달러의 유동성 투입 관련 에세이를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이게 되는데요. 이 아서 헤이즈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일본 은행 부총재 우치다 시니치에게서 일본 은행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의 경우는 현재 필요한 것은 완화 정책 유지라며 시장 변동성이 나타나며 경제 전망이 달라지고 리스크가 인식돼 목표 실현 가능성이 달라지면 금리 방향도 당연히 조정될 것이다. 일본 은행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하는데요. 이 최근 글로벌 자산 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투자자들을 진정시키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의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의 경우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재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긴급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의 견해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경제는 현재 안정적이고 큰 불황은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현재까지 경제 지표와 연준의 메시지를 고려할 때 올 가을 한두 차례 금리 인하는 있을 수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는데, 현재 크립토 마켓의 분위기를 보면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 또한 이틀째 반등세를 보이는 등 대부분의 증시들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크립토퀀트의 이제 CEO이죠. 주기영 대표에게서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45,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단기 전고점이죠. 73,800달러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크립토퀀트 CEO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끝물이다. 비트코인 45,000달러 이상 유지 시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립토퀀트의 CEO는 최근 엑스닷컴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과 관련된 여러 분석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항복은 거의 끝났고 해시레이트가 전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 미국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의 평균 채굴 비용이 43,000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해시레이트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주기영 CEO 또한 이번 시장 급락은 펀더멘탈보다는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강제 매도로 인한 것이라며 이번 사이클의 하락장은 2021년 말보다는 2020년 초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라면 1년 내에 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일부 온체인 지표가 약세 신호를 보이고 있어 이 추세가 2주 이상 지속이 될 경우 시장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네,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가 이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요약한 레포트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 때 온체인 비트코인 지표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하락은 단순히 크립토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본발 하락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 함께 하락을 맞았으니까 어떤 자산이 어떤 요인으로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주경 대표가 발간한 레포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슐레이트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채산성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비트코인 채굴비가 43K, 이제 43,000달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 두 번째는 고래의 축적입니다. 이 커스터디 지갑으로 비트코인 상당히 유입이 되면서 지난 30일간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매집한 영구 보유자 주소가 40만 4천 BTC나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중 이제 4만 개의 비트코인은 미국 현물 ETF로 유입이 되었고 이는 명백히 새로운 고래들이 축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누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채굴자들과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은 어떨까요? 이 개인은 대부분 시장에서 빠져 있는 상태로 2020년 중반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기관과 개인이 같이 움직인다라면 좋겠지만 늘 이렇게 시간차가 있습니다. 기관이 시장을 조성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면 거기에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거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개미가 시장에 몰려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먹을 게 점차 사라지고 끝물이 오고 있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은 들어가기에 절호의 기회가 맞습니다. 제가 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바닥인지 자꾸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분할해서 매수하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를 맞추려 하지 말고 하락할 때마다 저렴하게 코인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이제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주요 지지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번 조정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코인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MV, RV 지표 때문인데 이 MV, RV는 최근 움직인 비트코인 평균 가격과 비교하는 지표로 MV, RV가 365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향할 수는 없겠지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지표마다 분석가마다 의존하는 일수가 다르다 보니 확답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MVRV 해석 관련해서는 그만큼 지난 하락이 급격했고 충격적이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격이 싸다고 생각되면 분할해서 사면 됩니다. 이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서 사면 됩니다. 일단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살 때부터 가격을 주의 깊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 사고 그냥 지켜만 보면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실감이 잘 안 됩니다. 이번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회복하게 될 것인지 지금 매수를 한 것을 연말에 후회를 하게 될까요? 매도를 한 것을 후회를 하게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XRP 관련 파트너십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리플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임박과 더불어서 리플 이사회 멤버의 미 대선 캠프 합류 소식 등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플사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의 경우는 중동에서 기술회사와 벤처캐피탈, 규제기관 등 천여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황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우리는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리플레저의 실사용 사례를 구축하고 현지 스타트업과 기업을 위해 선도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은 현지 생태계를 활용해서 리플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 폭락세를 피하지 못한 이 XRP의 가격 하락 흐름 속에서 이제 저가 매수 관련 관측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1억 달러 이상의 XRP를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고래 20%의 가격 하락 흐름에서 저가 매수 관측이 됐다. 1억 달러 이상 XRP 축적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일부 리플 고래 세력이 주말부터 월요일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매도에 따른 가격 급락 흐름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 BTC에 따르면 암호화폐 고래 활동 추적 플랫폼 웨일 얼레트가 리플 매도가 활발한 도중에 이 바이낸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소로 이제 시작되는 개인 지갑으로 확인된 지갑으로 이제 2,669만 개의 XRP가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약 이제 1,360만 달러라고 하는데 하나로 바꾸게 되면 약 15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이제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고래도 리플이 0.5달러를 하회한 뒤에 24시간 동안 1억 5,700만 개의 XRP 약 7천이 아니죠. 여기 따옴표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지금 5,160만 달러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하나로 약 9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 것인데요. 이제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사례를 포함해 지난 48시간 동안 암호화폐 고래 세력이 총 2억 2,854만 개의 XRP를 축적한 것으로 추산이 되었는데 암호화폐 고래의 리플 매수, XRP 매수는 주로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고래 세력의 매도 활동 모두가 상대 강도 지수 즉 RSI 과매도 구간으로 전환된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XRP 그리고 비트코인,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코스피, 코스닥 등 전 세계 증시에서 저가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매수하고 있고 개미들은 팔고 떠나가는 이 시장 속 이러한 혼란 속에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XRP 관련하여서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들, 리플레저의 업데이트 소식들, 소송 관련 소식들 모두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이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024-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포지션으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인지 한번 퍼포먼스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12포인트 상승한 29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피어,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피어, 공포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높은 물가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사회, 이 어느 나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제는 어느 나라라고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가에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볼 때 정부의 지출과 국채, 화폐의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결과적으로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죠. 우리가 이런 구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화폐의 가치는 무조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 같은 국가는 30여 년간 급여가 멈춰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일본까지도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됐죠.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만 살아남고 결국 맨 아래 등급의 인간들이 피를 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맨 위에 미국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미국은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미 의회가 정부의 부채를 추가로 얼마나 허용해 줄 것인지 논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자본주의는 여기저기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윤정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모른 척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이 놀랍게도 개인들은 이미 그 대안을 자발적으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만 들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부동산과 주식, 원자재, 비트코인 등으로 분산해서 가지고 있죠. 어느 한쪽으로 자산을 다 몰아버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죠.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큽니다. 8천만 원 가던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이런 변동성을 단순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불안함을 인지한 순간 비트코인도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정말 많은 공부와 더불어 경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모든 사람이 고점에서 사서 저점에서 파는 일을 반복할 뿐이죠.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현금의 일정 수준을 꾸준히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일을 감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수단이라기보다 이 망가진 자본주의 안에서
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자들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